여러분들이 지금 터키에 여행 오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크게는 이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약간의 기대 판타지가 있을 거고, 입출국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건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서 좀 빚어지는 오해나 착각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한자 세대라 의식주에 맞춰서 한번 좀 영상을 나눠서 찍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의인데, 터키 리라가 아시다시피 세 번에 걸쳐서 크게 폭락을 했죠. 리라 그리고 한국 원 대비해서 약 한 30%에서 40%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터키 버버리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제일 부질없는 얘기라 좀 빠르게 치고 가겠습니다. 이미 터키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2번 이상 겪은 일이고, 한 달 반 전에 리라가 폭락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 그 기간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같은 기업들은 빠르게 그냥 사이트에서 구매를 막아버렸고, 저 역시 그 당시에 이곳에서 당연히 살고 있었으니까 텔레비전 그리고 다이슨 청소기를 이제 한국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가량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터키 친구들이 저는 많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150만 원 정도 하는 아이폰을 사려고 계획 중이셨어요.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아이폰이 300만 원이 되고 일주일 뒤에 다시 2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생각해보면. 바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내지는 사회초년생 학생들 생각해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되게 자극적이게 워딩을 하시고 왜곡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친구들 건너서 들어도.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옷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명품이 떠오르시겠죠. 버버리를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으니까. 근데 사실 가장 실속 없는 게 명품 쇼핑입니다. 터키에서. 분명 있기는 할 겁니다. 팔다 남은 제품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판매되는. 근데 그런 물량이랑 물품이랑 품목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환율 때문에 싸고, 한국보다 싸고 신상이고 이쁜 제품, 내지는 유럽에 가까우니까 유럽에 있는 제품들. 저는 다른컨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되게 몇몇 브랜드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에만 유독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약간 체감상 싸게 느껴진다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 역시도 물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만큼의 이익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큰 틀에서 명품 쇼핑은 터키에서 그렇게 큰 베네핏이 없다. 그러면 이쯤 되면 도대체 뭘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철저히 제 경험에 따른 팁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터키에 2주 이상 체류를 하신다면 인터넷 쇼핑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터키도 아울렛 인터넷 사이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 벌이나 제 나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라코스테라는 브랜드가 사실 제 마지노선인데, 2년 전쯤에 라코스테에서 영국 글로벌올인가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코트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터키 리라 4,000리라였고 환율이 1리라에 200원 정도 됐으니까 최소 80만 원 정도 하는 코트였죠. 그래서 그 코트를 봤는데 저거를 사고는 싶은데 80만 원까지 주긴 싫고, 이제 그 제품이 시즌이 좀 지나고 아울렛 사이트로 내려왔는데도 판매가 안 돼서 가격이 또 떨어지고, 또 그 와중에 환율까지 빠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2,200리라인가 2,500리라 정도에 주고 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에서 한 24만 원 그 중간쯤 어디겠죠? 자, 이제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 이득 봤다, 4분의 1의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코트를 2년 반 동안 지켜본 거예요. 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한 제품을 계속 지켜보고
터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에 단서를 단 게 2주 이상 체류하신다면 이었어요. 물건을 배송을 받고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반품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정말 제 기준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아베메, 즉 쇼핑몰에 가시면 어느 이제 쇼핑몰을 한 군데만 가실 리는 없을 테니까 두세 군데 다니시다 보면 이제 눈에 밟히는 브랜드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데팍토, 제가 이제 가능하다면 여기다 아이콘을 좀 붙이겠습니다. 데팍토, 코튼, 마비, LC 와이키키,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가 보이실 겁니다. H&M이랑 자라랑 보시면 메이드 인 터키라고 적혀 있는 셔츠나 의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터키는 의류 생산 국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브랜드들에서 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여러분 터키에 도착해서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면 저렇게 체구가 얇고 작은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저 사람 거의 곰인데라고 하는 정도로 키도 크고 골격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많은 체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채셨겠지만 저같이 늘 부어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고를 수 있는, 제가 여름마다 하는 연례 행사 중 하나인데 앞서 설명드린 브랜드들, 특히 여성 옷들 원피스나 치마, 셔츠 같은 게 패턴이 되게 이쁘고 화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한테 보내곤 합니다. 이게 제가 한 3년 전부터 여기서 우연히 여행업에 발 들이고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세 번째 보내드렸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리폼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고 입고 다녀도 어디 망가지고 해져도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 높고 편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터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대량 생산되는 옷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디자인들이 한국에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국에서 흔하게 겹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터키도 마찬가지로 상표권 같은 거를 취득을 해서 찍어내는 티셔츠 같은 게 있어요. 저처럼 스타워즈나 마블 옛날 캐릭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그 브랜드들에 가보시면 후드 티셔츠나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 모자같이 심플한데 좀 이쁘게 생긴 디자인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좀 다른 쇼핑 얘기도 좀 같이 드리고 싶었었는데 옷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옷을 좀 제외하고 구입해 보실 만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좀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탈리아 지중해 도시에서 게스트하우스 준비하고 있는 윤이었습니다.